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2020년 라스트 필름 스쿨 두 번째 비평 오디션을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한국에 비평이 없어요. 그 비평이라는 어떤 개념, 아이디어가 특히 저 아시아 문화에 없어요. 그런데 특히 저기 그 영화는 20세기 말에 저 비평이 화려하게 탄생했었죠. 신의 20일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영화 전문 주간지를 저기 발행하고 그것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갖고 다니고 정말 기적의 한 10년, 15년이 펼쳐졌는데 이상하게 21세기 돼서 더 잘 살게 됐는데 비평이 사라졌다고. 그렇죠?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많이 개봉하는데 비평은 없어요. 예를 들면 무슨 온라인 포털에 뭐 20자 비평 뭐 하는데 사실 그 아무도 그 주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기 비평을 다시 재탄생하기 위해서 르네상스하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교수님, 현재 이런 상황에서 비평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굳이 오디션이라는 그 형식을 취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비평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요. 근데 저는 비평을 세계를 이해하는 인간의 그 지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평은 바로 저 지식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실은 비평가적인 의식을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나죠. 그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한 편의 영화를 보고 나서 좋다 나쁘다, 재밌다 재미없다 하잖아요. 그 비평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저기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새로운 비평 의식이 있어야지 새로운 영화 창작이 된다. 제가 생각할 때 요즘 21세기 한국 영화는 거의 사회적인 흉기가 되고 있어요. 어떤 문화 예술이 아니라 사회적 흉기, 어떤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그래서 저기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비평 의식, 새로운 한국 영화 창작 그런 어마어마한 목표로 사는 겁니다. 그럼 이번 비평 오디션의 네. 그 메인 주제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메인 주제는 억압과 기억이라고 설정했어요. 조금 저기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또 뭐 기억과 표현은 뭐 그렇죠? 예술 행위는 다 기억하고 표현하는 거잖아. 또 뭐 역사라는 거는 집단의 기억이고, 그렇죠? 집단 중에서 이기는 사람의 기억이 역사죠, 그렇죠? 너무 냉정하게 얘기했나? 예술은 저기 뭐야 나의 기억이고, 근데 정말로 재능 있고 개성 있는 아티스트는 나의 기억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2020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기억의 화두를 가지고 1년 내내 저기 씨름한 것 같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전 한국 사회 전체가. 예를 들면은 비극적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국 여성들의 그 문제, 그렇죠? 위안부 논쟁,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첨예한 정파적 대립이 있었죠. 네. 심지어 검찰 수사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왜 백선엽 장군인가요? 네. 그분이 뭐 6.25 전쟁에 그렇죠. 그 한국군의 어떤 영웅인데 그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저기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정파적으로 나뉘어가지고 그죠? 심지어 뭐 친일파 논쟁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1년 내내 이렇게 살펴보면 한국과 한국인들은 기억과 표현에 대해서 승부를 했다고요. 근데 이건 정말로 저기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있지만 특히 저기 예술 문화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저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침
마침 이번 억압과 기억에 금년 영화는 아니지만 작년에 흥행과 뭐 비평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렇죠? 벌새. 벌새가 마침 다치지 않는 기억이라는 화두를 끄집어냈었거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평가들과 관객들이 제대로 자기 의견들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를 그 영화가 그 포스터에 메인 카페에다가 굵게 이렇게 써놨는데 비평가들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다시 한번 그러면 억압과 기억 이런 걸 가지고 벌써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2020년 한국을 그 화두를 연결하고 충돌시켜보자. 그런 의도로 설정했습니다. 멋지죠? 그럼 이런 중요한 오디션을 개최하는 이제 주최 측인 라스트 필름 스쿨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라스트 필름 스쿨이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영화 학교라는 느낌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그렇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마지막 영화 학교가 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 시대잖아요. 넷플릭스에서는 영화와 드라마를 구분하지 않잖아. 이 친구들이. 심지어 그 친구들은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도 잘 구분도 안 하고, 심지어 토크쇼도 구분도 안 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게 문화적으로 좀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로 영화는 예술이고, 예술은 위대한 거죠. 나는 예술가가 정말 되고 싶었는데 예술가적인 풍부한 감수성이 부족해서 굉장히 건조하거든. 그래서 비평가가 됐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술의 창작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그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를 연결하는 상상력으로서의 이미지네이션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학교다 해서 라스트 필름 스쿨로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라스트 필름 스쿨 이후에 영화 학교는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 라스트 필름 스쿨이 사실은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비평 오디션을 개최했었어요. 그래서 금년은 2020년은 이제 두 번째 행사입니다. 그러면 그때 첫 번째 열렸던 그 비평 연습과 이번에 오디션에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때는 영화적 쾌감 논쟁을 갖고 했어요. 그때는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내가 좋아하는 임상수 감독 제목이 나의 절친 악당들. 그 영화가 개봉됐는데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별 5개 만점에서 하나도 주고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내가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 한국 영화에서 저 정도 실험을 해. 네? 역시 내 친구 임상수구나 했거든. 그래서 내가 2015년 7월 아주 뜨거웠던 여름에 나절친이라고 그랬죠, 이 영화 줄여서. 그거 옹호하는 비평을 쓰고 조만간에 내 비평 동지들, 친구들, 최강희 씨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좀 논쟁 벌이자 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또 천만 영화가 개봉됐어요. 최동훈 감독의 암살. 근데 암살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전지현 배우의 그 유명한 가터필드가 뭔지 알아요? 여성들의 그죠? 가터필드 맞아? 이름 가터펠트구나. 가터펠트. 그 나올 때는 정말로 흥분했었다고 박수도 치고 악소리를 냈는데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봤더니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암살의 쾌감을 부인한다는 글을 또 써서 그 비평가들하고 서로 논쟁을 벌였죠.
그래서 영화적 쾌감 논쟁을 이렇게 쭉 갔더니 마침 저 2015년이 내가 기억하기에 1975년에 영국의 실험 영화 작가이면서 저기 비평가인 로라 멀비라는 그죠? 작가가 영화적 쾌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40주년 됐더라고. 그래서 저기 쭉쭉쭉 이어가서 7월 중순에 시작된 것이 거의 10월 말까지 돼서 마지막에는 무려 알고리즘과 정신병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어마어마한 그 결론까지 도달해서 저 자신과 그 참가한 사람들이 굉장히 뿌듯했는데 역시 저기 호응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역시 저기 대한민국에 비평이 없구나. 그래서 저기 당분간은 나 혼자 해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저기 저 6년, 7년, 9년 갔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네. 도저히 저기 그 저 뭐야 눈 뜨고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 이런 비평의 부재를. 예? 그리고 이런 저기 특히 2020년 돼서 한국 영화가 망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망했거든요 지금. 관객의 70%가 사라졌다. 그렇죠? 그런데도 도대체 저기 영화와 영화 예술과 이거에 대해서 그 어떤 큰 목소리가 하나의 저기 주제를 묶여서 화두로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정신 나간 사람들은 넷플릭스 하고 있고, 그죠? 그래서 넷플릭스가 저기 한국의 영화와 한국의 드라마 이 시장을 완전히 접수해 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기 한국의 영화 비평을 가지고 한국의 영화 창작과 영화 산업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저기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희망, 열정을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이번 2020 비평 오디션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은데요. 어각과 기업 비평 오디션 이번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제가 저기 이번 서울예술대학 2학기에 영화 비평을 가르치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근데 이번에 아무튼 주제가 되게 저기 기억과 표현이에요. 근데 나는 저기 한국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강한섭이 하나의 주체성 있는 인간으로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가 나로 하여금 어떤 것을 어떻게 기억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교조주의자예요. 네? 교조주의자라서 내가 일단 굉장히 위인처럼 말하면 총대를 메고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좀 비평에 과시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대부분의 비평가들이 격차는 벌새를 아주 안 좋게 쓴 비평을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제 어제 한국영화학회 회원들과 비평가 협회 나의 선배들, 내 동지들, 내 후배들한테 다 보냈어요. 이 오디션에 참가해달라고. 어? 참가비는 없다. 공짜인데 참가한다고 해서 출연료도 없다. 그야말로 자유로운 비평의 난장을 벌이자. 근데 또 한국 문화가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깊어요. 역사도 깊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예술과 문화에 대한 욕망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 찾아보면 영화 비평 블로그도 많고, 그렇죠? 네. 영화 유튜브에서도 꽤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종이 잡지 시대가 아니라서 특히 이제 온라인에서는 제작비 없이 영화 전문 잡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30대, 40대, 50대도 다 있어요. 그분들도 다 제가
초대할 예정이에요. 음. 응? 근데 내가 제일 큰 불만은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안 건드린다. 응?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냐면 아무튼 제가 먼저 저의 노출증과 저의 희생자 정신으로 시작하고 어느 방향으로 그 논쟁이 확산될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봉준호 감독의 그 위대한 아카데미 작품상 영화 기생충까지도 번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이제 11월에 시작하는데 최소한 내년 2021년 봄이 시작하는 입춘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또 사실 벌써 사전에 몇 사람들은 출연 교섭을 했고 승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비평 일대 난장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게 전개될지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도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물론이죠. 요즘 제가 늦게 그 딸을 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벌써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채널 만들어서 요즘 그 해리포터 시리즈를 다 보고 마지막 한 편 남았어요. 응? 근데 너무 재밌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1편, 2편 보다가 별로 재미없어서 안 봤거든. 그 저보다 더 판타지 영화를 잘 알아. 아, 역시 그래서 영화 비평과 따로 다르다. 근데 뭐 영화 전공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대환영입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출연료도 없지만.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저희 라스트 필름 스퀘어를 사랑해 주시고 네. 또 이 비평 오디션에 기대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그냥 저 얘기를 좀 반복하고 싶네요. 새로운 비평, 새로운 창작. 그래서 정말로 21세기 한국 영화를 재발명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